세계 최고 복지국가 사우디, 그 고위 외교관의 딸이 선택한 나라는 놀랍게도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한국은 나를 바꿨다고.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한국, 대단한 나라구나. 사우디의 삶은 겉보기엔 완벽했습니다. 국가에서 지급하는 기본소득으로 매달 통장에 쌓이는 돈, 16살. 생일에 선물 받은 최신형 레인지로버. 두바이조차 부러워하는 화려한 쇼핑몰. 거대한 궁전과 반짝이는 조명. 저도 부족한 것 없이 자랐죠.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보이지 않는 철창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로 인생을 선택할 권리는 없었어요. 여권을 갱신하려면 아버지의 서명이 필요했고, 대학 진학도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야 했으며, 외출조차 남성 보호자의 동행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들과 모여 BTS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파이자, 너 한국어 진짜 잘한다. 한국으로 유학 가볼 생각은 없어? 그 순간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평생 닫혀있던 창문이 열리고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유학이란 단어가 내 인생에 들어온 첫 나만의 선택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날 밤부터 한국에 대한 모든 것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거리, 부산의 바다, 제주의 자연,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롭게 꿈을 꾸는 여성들의 모습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한 달 동안 매일 밤 한국 유학생들의 브이로그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선택으로 살아가고 있었고 그 모습이 너무나 부러웠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저 한국으로 유학을 가고 싶어요. 아버지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한국? 말도 안 돼. 그 미개한 나라에 내 딸을 보낼 수는 없어. 저들은 우리와 다른 종교,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야. 게다가 그곳은 위험해. 사우디에선 내가 공주처럼 살 수 있는데 왜 굳이 그런 곳에 가려고 하지? 아버지의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이미 제 마음은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창문을 열고 별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한국으로 가기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고. 그 어떤 허락도 기다려선 안 된다는 것.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스스로 설득하고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그날 이후 매일 밤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단순히 감정으로는 아버지를 설득할 수 없었죠. 외교부 차관인 아버지는 이성과 논리를 숭상하는 정확한 보고서를 중시하는 분이셨으니까요. 한국의 놀라운 방역 시스템과 보건 정책,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여성 안전 지수까지 자료를 모았습니다. 불과 60년 전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우뚝 선 나라,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였죠. 한국은 아시아에서 민주주의를 가장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나라이기도 했고요. 그 모든 성과 자료를 파워포인트에 담았습니다. 마치 국제 컨퍼런스 발표를 준비하는 것처럼 밤새워 리허설까지 했어요. 드디어 결심한 날 저녁 아버지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제가 발표를 드리고 싶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자 노트북을 켰습니다. 스크린에 첫 문장이 떠올랐어요. 왜 제 전공인 보건행정은 한국에서 배워야 하는가? 첫 슬라이드에는 코로나19 대응에서 선진국들을 제치고 세계를 리드한 한국의 방역, 성과 그래프를 보여드렸습니다. K-방역이라는 이름으로 세계가 벤치마킹한 그 시스템을 설명했죠. 두 번째 슬라이드에선 세계 최초로 시행한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와 ICT 기술을 활용한 동선 추적 시스템,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인프라를 강조했어요. 아버지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아버지, 한국은 단순한 의료 시스템을 넘어 위기 대응 능력과 국민 협조라는 소프트 파워까지 갖춘 나라입니다. 반도체, 조선, 자동차만이 아니라 이제는 의료, 문화까지 세계를 선도하고 있어요.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이 문장을 담았습니다. 딸에게는 기회가 아닌 허락이 필요하다면 그건 자유가 아니라 허용된 감옥일 뿐입니다.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창밖을 보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렇게까지 진지했다는 걸 몰랐구나. 그날 밤 아버지는 제 방에 오셔서 잠든 줄 알았던 제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파이자, 내가 그토록 존경하는 나라에서 배우고 싶다면 한국 가도 좋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단순한 허락이 아닌 이해와 인정을 받은 순간이었으니까요. 2023년 봄 16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사우디에서 온 저에게 세계 1위 공항이라는 인천공항은 그 자체로 압도적이었죠. 첨단 시스템과 친절한 안내, 어디서나 느껴지는 정갈함에 감탄했습니다.
발걸음이 왜 그리 떨리던지 어깨 위에 얹혀있던 긴장감이 입국 심사를 통과하면서부터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공항 유리문을 열고 나왔을 때 눈앞에 펼쳐진 한국의 봄 풍경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회색빛 사막이 아닌 연분홍 벚꽃이 가득한 풍경. 차량 경적 소리가 아닌 새들의 지저귀과 벚꽃잎이 바람에 스치는 소리. 우리나라 사람들은 몰라도 중동에서 온 제게는 그야말로 천국이었죠. 이곳이 내 인생의 두 번째 챕터구나. 드디어 자유라는 것을 느끼는구나. 기숙사로 가는 길, 택시 기사님은 제 서툰 한국어에도 너무나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처음 한국 오셨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사우디에서 왔어요. 제 대답에 그분은 놀라움과 호기심이 가득한 눈빛으로 미소 지으셨습니다. 아이고, 멀리서 오셨네. 우리나라가 많이 낯설죠? 한국에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가요. 음식은 입에 맞아요? 택시 안에서 나눈 그 짧은 대화가 저를 완전히 안심시켰습니다. 여기는 나를 경계하지 않는 곳. 그냥 파이자라는 이름으로 존중받는 곳이구나. 일주일 후 피부에 생긴 오래된 흉터 치료를 위해 한국의 세계적인 의료 시스템을 경험했어요. 사우디에서는 여성이 가슴 아래 흉터를 보이는 것조차 금기였지만 여기서는 여성 의사 선생님이 전문적으로 아무렇지 않게 저를 대해주셨습니다. 대기실에서는 최신 의료 장비들이 돌아가고 깔끔한 인테리어와 디지털 차트 시스템까지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국 의료의 현장을 직접 체험했죠. 치료를 마치고 나오는 길,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달라져 있었어요. 피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평생 가져온 다친 눈빛, 경계하는 표정이 사라지고 마치 새처럼 자유로워진 눈빛을 발견했습니다.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한강에서 자전거를 탄 여성들, 지하철에서 당당히 책 읽는 여학생들, 카페에서 공부하는 모습들이 제겐 모두 감동이었어요. 매일 밤 일기에 적었습니다. 한국, 당신은 내게 선물 같은 나라입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마음속에 하나의 선을 그어두었습니다. 연애는 하지 않는다. 사우디로 돌아가야 했고 아버지와 한 약속도 있었으며 무엇보다 낯선 나라에서 감정에 휘둘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처음 몇 달은 정말 공부에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사귄 친구들, 특히 저와 가장 가까워진 튀르키예 출신 친구 레일라는 달랐어요. 그녀는 과감하고 솔직한 성격이었고 처음 만난 지 한 달도 안 돼요. 이미 한국인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하더군요. 파이자, 너도 연애해봐. 한국 남자들은 다정함이 다르다니까. 그 말에 웃으며 고개를 저었지만 속으로는 조금 부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레일라가 아팠어요. 감기 몸살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였는데 그녀의 남자친구가 병원에 함께 가고 죽을 끓이고 약국에서 줄을 서서 약을 타왔죠. 그 모습을 보며 문득 드라마 속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비 오는 날 우산 씌워주던 그 장면요. 아, 이건 드라마가 아니라 한국 남자들이 진짜로 하는 행동이구나. 사우디에서는 연애는커녕 길에서 손을 잡는 것도 금기였습니다. 생일 파티를 함께 보내는 것도 자매 같은 친구들끼리만 가능한 일이었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친구들끼리 한강에서 모여 밤늦게까지 웃고 서로의 생일을 챙겨주고 조그마한 빵집에서 예쁜 케이크를 사서 사진 찍기 좋은 카페를 찾아다녔습니다. 그 일상들이 저를 점점 더 내가 나다울 수 있는 세상으로 끌어당겼어요. 어느 날 레일라가 물었습니다. 파이자, 너도 누군가와 손잡고 걷고 싶지 않아? 그 질문에 말없이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속 어딘가가 뜨겁게 흔들리는 걸 느꼈어요. 그래요. 저도 누군가의 손을 잡고 걷고 싶었습니다. 단순한 연애가 아니라 존중받고 이해받고 같이 웃을 수 있는 관계를.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사우디로 돌아가는 순간 그런 일상은 불가능하다는 걸요. 그래서 마음 한켠에 조용히 묻어두기로 했어요. 지금 이 순간을 선물처럼 간직하자. 사우디의 계절은 딱 두 가지뿐입니다. 숨이 막히는 더위, 그리고 덜 더운 계절. 대기는 항상 건조했고 거리에선 모래바람이 일상처럼 불었어요. 그러니 사계절이라는 말을 책 속에서만 접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게 어떻게 삶을 바꾸겠냐고 생각했죠. 하지만 한국에 도착한 지 반년쯤 되었을 무렵 저는 그 모든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가을이 시작될 즈음 학교 근처 산책로에 처음으로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어요. 녹색에서 노란색, 주황색, 붉은색까지 마치 나무들이 매일매일 옷을 갈아입는 것 같았죠. 친구들과 단풍놀이를 갔던 날, 전 카메라 셔터를 얼마나 눌렀는지 모릅니다.
그 풍경을 내 눈에만 담기엔 아까웠거든요. 이건 반드시 누군가와 공유해야만 하는 아름다움이었어요. 서울의 가을은 특별했습니다. 한강을 따라 불어오는 선선한 바람, 길가에 피어나는 코스모스, 붉게 물든 은행잎 사이를 걸으며 저는 비로소 걷는 것의 즐거움을 알게 되었죠. 그날 이후 저는 일부러 버스 뒷자리에 앉아 창밖을 보며 이동하는 시간을 즐겼어요. 목적지보다 과정이 더 좋은 나라. 그게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지금껏 저는 차를 타야만 외출하는 나라에서 살아왔습니다. 대중교통은 노동자들의 것이었고 거리에는 걷는 사람보다 달리는 차들이 많았죠.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며 저도 모르게 움직이지 않는 삶에 익숙해져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걷고 계절을 느끼고 변화를 품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국의 물은 제 몸을 바꿨습니다. 사우디에서는 항상 석회수를 썼어요. 샤워를 해도 몸이 당기고 머리는 푸석푸석, 얼굴엔 늘 트러블이 올라왔죠. 그런데 한국에서 한 달을 보내자 피부가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며 이건 정말 내 얼굴이 맞나 싶을 정도로요. 머릿결은 윤기가 돌았고 피부는 맑아졌으며 웃을 때마다 내가 건강해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 모든 변화는 화장품 때문도 병원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바로 이 땅의 공기와 물 그리고 계절이 선물해준 치유였습니다. 파이자의 몸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달라지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에서의 삶이 익숙해질수록 하루하루가 마치 영화처럼 흘러갔습니다. 고궁의 단풍 속에서 친구들과 웃고 야경이 별처럼 반짝이는 한강변에서 소주 한 잔 나누고 새벽까지 불이 켜진 카페에서 레포트를 쓰는 일상조차 제겐 특별했어요. 그 모든 순간이 제 마음속에 보석처럼 쌓여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달력을 볼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어요. 3개월. 이제 남은 시간은 겨우 3개월 뿐이었습니다. 그 후엔 사우디로 돌아가야 하죠. 매일 아침 눈을 뜨며 하루가 또 지나갔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파이자, 한국 생활 이제 제법 익숙해졌지? 지도 교수님의 질문에 저는 환하게 웃으며 네, 정말 감사해요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외치고 있었어요. 선생님, 익숙해진 게 아니에요. 전 이곳에서 비로소 숨을 쉬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제게 제자리예요.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아버지와의 약속, 가족의 기대, 사회적 체면, 그 모든 무게가 저를 다시 리야드로 끌어당기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유학생 커뮤니티에서 만난 후배가 제안했어요. 파이자 언니, 우리 학교에서 강의 도우미 구해요. 남은 기간 해보지 않을래요? 망설임 없이 할게요. 라고 대답한 제 모습이 저도 놀라웠습니다. 이 나라의 공기, 거리의 자유로움, 내가 나일 수 있는 이 시간, 모든 것이 너무 소중해서 하루라도 더 머물고 싶었던 거겠죠. 도우미 첫날, 제가 맡은 조는 1학년 학생들이었어요. 질문에 답하며 설명하던 중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파이자 선배, 한국말 정말 잘하시네요. 사우디에선 어떤 꿈을 꾸셨어요? 그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오기 전까지 저는 꿈이란 것을 가져본 적이 없었거든요. 진심으로 원하는 것, 가슴이 뛰는 일을 찾기 시작한 건 이곳에서였으니까요. 그날 밤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일까? 태어난 사우디? 아니면 내 영혼이 깨어난 한국? 이곳의 봄꽃, 여름 소나기, 가을 단풍, 겨울 눈송이까지 모든 계절이 내게 살아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한국은 내게 단순한 유학지가 아니라 내 심장이 뛰기 시작한 곳이다. 사우디는 제가 사는 곳이었지만 한국은 제가 살아있는 나를 만난 곳이었습니다. 11월 중순, 날씨가 제법 추워졌습니다. 학교 정문을 나서던 그날, 갑자기 폰에 알림이 떴어요. 아버지, 요즘 한국은 날씨가 춥다고 하더구나. 감기 조심해라. 발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그 메시지만 바라봤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아버지가 먼저 안부를 묻는 건 이어서 또 한 문장이 도착했죠. 참, 내가 말한 그 보건행정 시스템 기사 하나 봤다. 한국, 참 대단한 나라구나. 갑작스런 메시지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버지는 늘 세계 뉴스만 보시던 분, 감정보다는 국익을 먼저 말씀하시던 분이셨죠. 그런 아버지의 톤이 처음으로 부드러워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용기를 내어 아버지께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화면 속 아버지는 여전히 단정한 셔츠에 넥타이를 맨 채 앉아 계셨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예전의 날카로움 대신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파이자,
내가 말한 병원 시스템 말이다. 한국은 감염병 대응이 아주 체계적이더구나. WHO에서도 인정받았다는 기사를 봤단다. 네, 아버지. 그래서 제가 꼭 여기서 배워오고 싶었어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마치 오랜 생각을 정리하듯이요. 내가 그동안 너에게 너무 많은 것을 강요했던 것 같구나. 내 의견보다는 내 판단이 옳다고만 생각했어. 그런데 한국이라는 나라가 내 고정관념까지 바꿔놓을 줄은 몰랐다. 아버지의 눈에 그동안 본 적 없는 감정이 어렸습니다. 반성과 존중, 그리고 딸을 향한 사랑이 깃든 눈빛이었죠. 내 선택, 잘한 것 같구나. 파이자, 한국에서 조금 더 머물고 싶다면 너의 뜻을 따르마. 그 말에 저는 울컥해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평생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으니까요. 너의 뜻이라는 그 세 글자가 저에게는 평생의 선물이었습니다. 화면 속 아버지의 뒷모습은 그대로였지만 그 어깨에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편안함이 느껴졌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창문을 활짝 열고 서울의 겨울밤 바람을 마음껏 들이마셨습니다. 사우디에서였다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밤에 혼자 창문을 열고 거리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자의 모습은 철저히 금기였으니까요. 하지만 이곳 한국에서는 그것조차 자연스러운 일상이었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아버지도 변하고 나도 변했다. 이 모든 변화를 가능하게 한 이곳이 내게는 두 번째 고향이구나. 12월, 한국의 겨울이 깊어졌습니다. 캠퍼스의 나무들이 옷을 벗고 하얀 숨결이 거리마다 피어오르는 날들. 이곳에서 보내는 마지막 계절이라 생각하니 모든 풍경이 가슴에 사진처럼 담겼어요. 혼자 지하철을 타고 눈 내리는 한강공원에 갔습니다. 강변 벤치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죠. 나는 이곳에서 어떻게 변했을까?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는 사우디 외교부 차관의 딸, 가문의 명예를 지켜야 하는 누군가의 자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파이자라는 한 사람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누구의 허락 없이도 살고 싶은 삶을 말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제가 한국에서 찾은 진짜 나였습니다. 졸업식 날, 저는 태극기 아래에서 학위복을 입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것은 제 인생 첫 번째 독립선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교수님들이 한국과 사우디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말씀해 주셨죠. 카메라 앞에서 미소 짓는 저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그날 저녁 한강의 야경을 배경으로 마지막 셀카를 찍던 때 한 통의 택배가 도착했어요. 보낸 사람은 아버지. 상자를 열자 정갈한 흰색 히잡과 함께 작은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원할 때만 쓰도록 해라. 이제 너의 삶을 너의 방식대로 살아라. 아버지가. 손이 떨렸습니다. 무거웠던 관습의 상징이 이제는 선택의 상징이 되어 돌아온 순간이었죠. 아버지께 영상통화를 걸어 아버지, 이제 사우디로 돌아가도 무섭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 한국에서 저를 배웠으니까요 라고 말했을 때 아버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배운 건 드라마 속 이야기나 연예인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존중, 배려, 자유, 그리고 선택. 이제 저는 누군가가 정해준 길이 아닌 스스로 만든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가 받은 이 감동과 기회를 중동의 다른 여성들에게도 전해주고 싶습니다. 제가 받은 한국이라는 선물처럼요. 한국에서의 유학이 끝났지만 제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니라 내가 고른 길, 드라마가 아닌 내가 살아낸 이야기, 그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저 자신을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세계를 감동시킨 한류의 진짜 힘은 화려함이 아니라 사람의 삶을 바꾸는 진심입니다. 60년 전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를 놀라게 한 기적의 나라. 이제는 문화와 가치로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나라. 이 나라가 나를 바꿨고 나도 언젠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다면 그 시작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